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치동에서 수학학원을 20년 동안 운영하신 김동현 원장님을 모시고 대치동 수학과 그리고 수학 공부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김동현 원장님은 고려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하시고 강남 사립고, 명문사립고에서 19년인가요? 교직생활을? 정확하게 17년 했죠. 17년. 교직생활을 17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은 한 20년 정도. 수학학원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대치동이 되게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치열하고 경쟁도 치열하고 어떻게 2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대치동이라는 데가 어떤 특수하잖아요. 90년대 후반,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국영 선생님들이 나오게 되면 거의 뭐 대박을 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학교 애들이 와서 수업을 들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때랑 지금이랑 뭐 대치동 좀 어떻습니까? 뭐 차이가 좀 있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근데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워낙 대치동에서 꾸준히 이렇게 수업을 저도 거의 매년 1년에 한 번씩 와서 수업을 하는데 특강을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렇죠. 대치동이라는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수학학원이 거의 한 400여 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골목 예전에 그 차이점은 예전에는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골목길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가정집을 개조해서 그래서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단지 이제 그때는 학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학생 수가 많았고. 그렇죠. 그때는 대치동도 이제 되게 좋긴 했는데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군데 학원을 돌아다녀 보니 대치동보다 압구정동이 오히려 수강료도 더 많이 받았고 신도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인구도 많고 좀 그 당시만 해도 집값도 높아서 잘 살다 보니 그렇죠. 일기 신도시도 굉장히 수강료가 대치동 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원하면 대치동 막 이런 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대치동 쏠림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부동산이랑 좀 비슷하게 집값이 이제 점점 강남 쪽에 올라가면서 이제 학원들도 대치동 쪽으로 가야지 거기에서 뭔가 이제 하나의 획을 그어야지 뭐 프랜차이즈도 잘 되고 그러니까 다 강남 쪽, 대치동 쪽으로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질 건 없지만 학생들이 줄어서 학원이 안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만큼 또 학원이 많아졌고 어떤 경쟁력에서 그 편차가 많이 있다고 봐야 수 있겠죠. 대치동, 압구정동을 강남 수업을 하다가 일기 신도시도 파트로 또 수업을 했는데 대치동하고 압구정동이랑 강남하고 일기 신도시 차이점이 여기는 20년 전에도 인구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 그렇죠. 한 반에 뭐 6명, 4명 뭐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 일기 신도시는 똑같은 수강료를 20명씩 놓고 해도 애들이 꽉 차는 거예요. 원장님도 이제 다른 지역도 이제 출강을 좀 하시고 대치동 학원에서 운영을 하시지만 그 분당도 좀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하고 대치동하고 좀 아이들 뭐 이렇게 수준 차이나 그 가르쳤을 때 느낌? 근데 뭐 대치동이나 뭐 다른 외 지역이 뭐 여기 근교에 있는 분당, 수지 그다음에 뭐 송파 쪽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의 그 상위권이나 여기 대치동에 있는 상위권들은 거의 같다고 봐요. 단지 이제 차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치동에 애들이 많이 몰리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소문에 의해서 이제 뭐 오고 그러겠죠. 인근에 있는 그 신도시라든가 뭐 인근에 있는 뭐 분당, 수지 뭐 이런 데도 아마 대치동 선생님들이 다 나가서 뭐 출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대치동에 이름 걸고 학원 하면 다른 데 가서 또 수업이 잘 통해서 또 애들도 모을 수 있고 그런 부분. 근데 막상 이게 대치동에서 이게 수업을 해보고 그러면 아이들이 평균적으로는 많이 뛰어난데 다른 지역 최상위권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뭐 상위권은 어디 가나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차이가 나는 게 학군지에서 좀 먼 지역 있잖아요. 강북 지역에서도 학군지가 중계동 그런 데가 있지만 그러지 않은 데도 있는데
그런 데서 수업하면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서 이제 뭐 내신 3, 4등급 수업하는 거랑 수업하면 분위기도 다르고 애들 수업 태도도 다르고 차이점이 많긴 많더라고요. 여기가 훨씬 면학 분위기나 아이들의 이제 수업에 대한 태도 그런 그렇죠. 것들이 맞습니다. 타 지역 거기 이제 학군지가 아닌 지역에 한 1, 2등급 애들 그 정도랑 여기 이제 평균적인 애들이 태도가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인문계고등학교는 전부 뭐 평준화 지역이고 그래도 애들이 그래도 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를 따라서 보니까 애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거지만 실제로 뭐 수지라든가 뭐 이런 데 제가 한번 가봐서 수업을 해봐도 물론 이제 거기에 아주 특수한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또 많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학생들은 아무래도 대치동보다는 그 면학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을 떠나서 면학 분위기 그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게 학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여기 뭐 가령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수학하는 반을 대치동에서 계산했는데 순식간에 마감이 돼서 못 들어가고 그 정도로 이제 선행, 이게 대치동 하면 이제 선행 일단 심화는 뭐 일단 냅두고 선행을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어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해서 초등학교 때 거의 이제 고1 과정 들어가고 6학년쯤 되면 중3 때 이제 고등 과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도대체 얘네들 뭘 배우냐. 근데 원장님이 또 거의 초중은 안 하시고 고등학생 위주로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수생들도 많이 하시고 어떻습니까? 그 느낌이 그렇게 오랫동안 선행 많이 해서 굉장히 잘할 것 같다라고 여러 지역에서는 되게 부러움을 사는 아이들을 고등학교 때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그게 별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동네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을 미적분을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애들이 물론 잘하지만 어떤 정확한 개념이 부족해서 그냥 뭐 남들이 같이 하니까 그런 어떤 그룹으로 모여서 뭐 무슨 의치대니 뭐 이런 반을 형성해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는데 실제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모순점이 있어요. 아무리 아이들이 뛰어나도 수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언어인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나이대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인지 발달이 되고 행동 발달이 돼서 그 나이대를 벗어나는 순간까지 선행을 해버리면 얘네들이 과연 이해할까? 과연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중학생 과정을 설명을 하면 언어 능력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저학년 때는 차라리 국어라든가 여러 가지 도서를 많이 익혀서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고 정말 선행이 된다면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선행을 시켜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치동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선행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약간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없거나 있어도 그렇게 잘 되지 않는 학원 구조, 개별 첨삭식 학원. 그런데 이게 되게 많잖아요. 애들 중고등학교 많아서 애들이 개념은 뭐 여러 번 대충 많이 듣다 보니까 개념은 들었는데 다지기가 안 되고 정확히 몰라. 그러니까 학원에서 계속 오답도 프린트도 주고 풀게끔 하고 애들 공부시켜주면서 다진 학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학원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게 대세라고 볼 수 있죠. 거의 이제 지금은 이제 문화가 대치동에 이제 명망가들 옛날에는 한 명 뭐 유명한 일타 강사들이 딱딱 가르치는 게 있었으면 지금도 이제 그거는 아직 살아 있는데 이제 소규모 학원들보다 이런 개별 첨삭식 애들 다지게 해주는 거 복습시켜주고 제대로 모르는 애들 알려주는 거 그게 다른 지역보다 대치동에 특히 많은 것도 제가 볼 때 그런 되게 빠른 선행 문화가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은 그럼 어쨌든 이제 그런 고등학생에서 애들 가르쳤을 때 느낌은 이게 선행을 그렇게 많이 해야 하는 애들이 많이 올 텐데 특별한 느낌은 없다. 전혀 뭐 결국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어떤 마라톤 선수가 처음에 내가 시작해서 어떤 그 목적지는 똑같듯이 뭐 선행 학생이나 또 뭐 선행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애들이나 고3 때 올라가 하면은 거의 다 똑같아요. 단지 이제 학습 태도의 문제지 어떤 선행을 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고3 때 이제 정시 위주로 수업을 하면 선행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고3 되는 그 순간 그런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이제 정시 결과를
가르잖아요. 예. 근데 수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머님들이 선행을 좀 하면 좀 유리하다라는 정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같은 경우는 뭐 수능이야 뭐 그런 거는 이제 재수생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딱 3월 달에 시작이면 그때부터 얘가 최고 난도까지 풀 수 있냐. 네가 뭐 10바퀴를 하든 안 하든 한 바퀴를 하더라도 최고 난도까지 풀어서 수능 100점 받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한데 수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행을 좀 해놓으면 내신 대비를 할 때 여러 번 반복을 하니까 좀 더 유리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선행을 한 학생들이 조금은 낫겠죠. 내신 같은 경우 이 지역을 놓고 생각한다면 수능 문제나 내신 문제나 거의 똑같거든요. 난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대치동에 약간 특수한 부분이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이거 제가 확인해서 그렇죠. 내신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하고 애들 유형을 어느 정도 암기시키고 그러면 그렇죠. 일반 지역 같은 경우 점수가 나오는데 보통 두세 문제를 못 풀면 보통 대치동 한 3등급 정도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두세 문제를 풀어야 1등급하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수시로 이제 원서를 써서 들어가고 나머지 3등급인 아이들부터는 정시까지 정시로 가는 거죠. 정시로 이제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